김정숙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던 80살 할머니였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그의 사진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평생을 농사짓고 살림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등이 굽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두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 큰딸 미영이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준호는 지역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정숙은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평생 자신의 것은 뒤로 미루고 살았다. 남편이 아플 때도 농사가 흉년이 들 때도 자식들 학비를 대기 위해 빚을 져가며 헌신했던 세월들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 이지혜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 이번에 아버지 칠순 겸 가족 단합 대회를 시내 호텔 연회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어머니는 초대 명단에서 빠졌어요. 호텔 측에서 인원수를 제한한다고 해서요. 이해해 주시죠? 정숙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렸다. 가족 단합 대회라고 했는데 정작 가족인 자신은 빠진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끄는 정숙은 병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마저 이제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존재조차 부담스러워 하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특히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목구멍이 타는 것처럼 아팠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가꾼 배추와 무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그녀였지만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가 앉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자식들 학용품 사주려고 새벽부터 나무를 캐서 장에 내다 팔던 일 남편이 농기구 사달라고 할 때, 몰래 금반지를 팔았던 일 명절 때마다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덩어리 취급을 받아야 하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서러움과 함께 자존심도 상했다. 그녀도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은 생명력이 느껴졌다. 80살이지만 건강했고 무엇보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하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그녀는 작은 결심을 품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가족들의 시선에 맞춰 움츠러들어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반항심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가족 모임에서 배제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내가 먼저 다가가 보자. 그래도 가족인데. 정숙은 며느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손수 뜬 전통 양말 한 켤레와 자신이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 그리고 마을에서 유명한 엿과 한과를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특히 양말은 밤늦도록 앉아서 한 땀 한 땀 떠낸 것으로 며느리의 발 사이즈를 기억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설마 내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겠지. 이른 아침 정숙은 천으로 곱게 싼 소포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걸리는 길이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혹시나 해서 단정하게 한복까지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도 여전히 품이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정숙은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곧 며느리 이지혜가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지.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이지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을 맞이했다. 하지만 곧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냄새가 좀 이상하네요. 뭔가 쿰쿰한 냄새가. 정숙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아마도 버스 안에서 땀이 났거나 아니면 오래된 한복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아, 미안하다. 농촌에 살다 보니.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지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다. 정숙은 들고 온 소포를 내밀었다. 너한테 주려고 정성껏 준비했다. 내가 손수 뜬 양말이랑 우리 밭에서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야. 그리고 한과도. 이지혜는 소포를 받아들이며 겉으로는 고마워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기쁨을 찾기 어려웠다. 마치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런데 김치는 저희가 이미 많이 사놨어서. 그래도 내가 직접 담근 건데 맛이 다를 거야. 네, 알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정숙은 며느리의 시선을 느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텔레비전 소리만 무의미하게 흘러나올 뿐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지혜야, 그 가족 모임 말인데. 아, 그 얘기요? 이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텔 측에서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가족인데 왜 빠져야 하니? 내가 그렇게 거추장스럽니? 이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연세도 있으시고 오가시기 불편하실까 봐서.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니? 나도 가고 싶다고 안 했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이지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다음은 언제야?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니?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조용해졌다. 이지혜는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정숙에게는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해할게. 정숙은 차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일어섰다. 인내심을 끝까지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 가족 모임에서의 배제, 그리고 오늘의 어색한 만남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면 안 돼. 내가 내 목소리를 내야 해. 그날 저녁 정숙은 병수의 사진 앞에 앉아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물론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그녀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평생 참고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시당하네요.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며느리 집에서 돌아온 후 정숙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해? 나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정숙은 우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쌓인 경험과 솜씨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작은 텃밭에는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고 손재주가 뛰어나 만드는 전통 음식들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른 아침 정숙은 텃밭으로 나가 배추, 무, 고추, 상추 등을 정성스럽게 수확했다. 오이는 아직 작고 푸르렀지만 싱싱했고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 먹음직스러웠다. 모든 농작물이 그녀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진 것들이었다. 이런 좋은 것들을 혼자만 먹기엔 아깝지. 정숙은 수확한 채소들을 깨끗하게 씻어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된장, 고추장도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다. 손수 만든 역강정과 약과도 정갈하게 포장했다. 모든 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정성스럽고 맛있어 보였다. 며칠 후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장터에 나가기로 했다. 매주 5일장이 서는 곳이었지만 정숙은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남편과 함께 물건을 사러 다니기만 했을 뿐이었다. 처음이니까 작게 시작해보자. 정숙은 집에서 가져온 작은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자신이 준비한 물건들을 하나씩 정렬했다. 신선한 채소들, 정성껏 담근 반찬류, 그리고 전통 간식들까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심이 담긴 작품들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찾지 않았다. 정숙은 초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이 김치 한번 맛보세요. 우리 밭에서 기른 배추로 담갔어요. 이 된장은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묵힌 거예요. 시판 된장과는 맛이 달라요.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정숙의 음식 솜씨에 감탄했다. 직접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요즘 이런 맛 내는 곳 찾기 힘든데. 이 역강정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요? 우리 손자가 좋아할 것 같은데.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도 더 좋은 것들 가져올게요. 첫날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다. 모든 물건이 팔린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단골 손님도 생겼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병수의 사진 앞에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여보, 내가 오늘 장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가 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응,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실망했다.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굳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다고? 나는 필요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결국 아들과의 통화는 좋지 않게 끝났다. 며느리 이지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장사를 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정숙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채소를 기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장터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물건을 팔았다.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정숙의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었다. 정숙 할머니, 이번에는 뭘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새로 담근 깍두기하고 멸치볶음 가져왔어요. 맛보고 가세요. 정숙은 이제 장터의 단골 상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직하고 친근한 성격을 좋아했고 무엇보다 음식 맛이 정말 좋았다. 어느 날 정숙은 큰 결심을 했다. 다가오는 아들의 생신 파티에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며느리가 초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도 당당히 참석할 권리가 있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현수막을 만들었다. 준호 아들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정갈하게 써서 예쁘게 꾸몄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거야. 거울 앞에 선 정숙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어딘지 당당해 보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생신 파티가 열리는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정숙은 자신이 손수 만든 현수막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교차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호텔 입구에서 우연히 마을 친구 몇 명을 만났다. 그들은 정숙을 보고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정숙아, 너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우리 아들 생신 잔치가 여기서 있거든. 그런데 나는 초대받지 못해서.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를 생신 잔치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게 말이 되니? 어머니인데 왜 빼놓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나도 모르겠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숙은 용기를 얻었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과 헤어진 후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회장 앞에 도착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사이로 살짝 내다본 연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며느리 쪽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 가장 먼저 정숙을 발견한 것은 아들 준호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동시에 나타났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숙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며느리 이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급히 정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내가 왔어. 내 아들 생일인데 어머니가 왜 못 와?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혜는 당황한 채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자리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숙은 연회장 한 구석에 있는 빈 의자를 끌어다가 앉았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손수 만든 현수막을 꺼내 펼쳤다. 준호 아들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과 아내의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갈등했다. 어머니, 오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미리 말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거다. 정숙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이지혜가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강력히 반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지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현수막까지 펼쳐놓은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정숙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 생일 축하하는 게 잘못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중재하려고 나섰다. 어머니, 일단 자리부터 마련해 드릴게요. 저기 앞자리로 오세요. 고마워, 아들아. 역시 내 아들이야. 정숙은 아들의 배려에 눈물이 글썽였다. 하지만 이지혜의 표정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 듯 정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어쩐지 힘들어 보이시네요.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여기 있고 싶어. 그 순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가 이렇게 왔어요. 정숙은 소리내어 말했다. 내 마음도 이딴 걸 몰라서야 되겠어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되었다. 이지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니, 준호가 말을 걸려 했지만 정숙은 계속 이어갔다. 내 인생도 존중받아야 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니까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정숙의 말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는 공공장소고. 공공장소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 생일 축하하는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해봐. 정숙과 이지혜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준호는 양쪽을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졌고 일부 하객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생신 잔치에서의 격한 대화가 끝난 후 정숙은 조용히 호텔을 나섰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다 해낸 것 같아 어깨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한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병수의 사진 앞에 앉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여보, 오늘 제대로 말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고 살지 않겠다고.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숙은 그 미소에서 격려를 받는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난 후 정숙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장터에서의 작은 사업은 점점 번창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통해 멀리서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특히 그녀의 김치와 된장은 마을에서 최고라는 평판을 얻었다. 정숙 할머니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어머니 손맛 같아서 자주 찾게 돼요. 젊은 며느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었다. 정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정숙은 농사일에도 더욱 정성을 들였다. 새로운 품종의 채소를 심어보기도 하고 유기농 농법을 공부해서 적용해보기도 했다. 작은 텃밭이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정숙을 찾아왔다. 정숙 할머니, 다음 달에 있을 마을 축제에서 전통 음식 부스를 운영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 솜씨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정숙은 흔쾌히 승낙했다. 마을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였다. 이제 그녀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축제 준비 기간 동안 정숙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전통 음식들을 연구하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재료를 준비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바쁨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축제 당일 정숙의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녀가 만든 전통 한과, 역강정, 인절미는 금세 동이 났고 김치와 각종 반찬들도 인기였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손맛을 보러 많이 찾아왔다. 할머니, 이 음식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라기보다는 정성이지. 만드는 사람 마음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야. 정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음식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축제가 끝난 후 정숙에게는 뜻하지 않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들 준호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어딘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축제에서 어머니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 이지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 어머니, 다음 달 가족 모임에는 꼭 참석해 주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진짜 가족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정숙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글썽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정숙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어르신 성공 사례 발표회에 초대받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발표회 당일 정숙은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80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정숙의 이야기에 큰 박수를 보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정숙의 마지막 말에 장내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병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참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작은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고 그녀는 진정한 자기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80살의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자존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정숙의 새 출발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계속되고 있었다.